한미 대통령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국내 주식시장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7일 오후 7시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추진합니다. 국민의 73.6%가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비상계엄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충격이 없다면 환율도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초로 10만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차기 증권거래위원장에 친가상화폐 인사가 지명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직 대통령과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우리 주식시장을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미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으로 떠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서둘러 짐을 싸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모레면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들어갑니다. 무엇 하나 희망적인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 시장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어제 오늘 좀 시장 상황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 확실히 좀 파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늘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3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는데요. 이틀 동안 현 선물을 합쳐서 1조 원 가까이 팔아치웠습니다. 정부가 시장 안정화 조치를 내놓으면서 매도 규모는 좀 제한적이었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세가 정점에 다다랐다는 시각도 있지만 아직 방향성을 바꾸기에는 좀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대통령 탄핵, 장기적으로는 트럼프 리스크 등 증시에 활력이 될 만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도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유동성, 환율 등 리스크 요인별로 종합적인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여 네, 내일 모레면 국회가 탄핵안을 표결하는데 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시각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높은,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외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는 편에 속한다는 겁니다. 네. 과거 두 번의 탄핵 정국 때 주식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살펴봤을 때도 탄핵과 주식시장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좀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소추가 이뤄진 날 시장이 크게 흔들렸는데요.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2004년 3월 12일 코스피가 2% 넘게 빠지는 등 5월 14일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기까지 10% 가까이 조정받았습니다. 당시 미국 연준이 고물가를 이유로 금리 인상을 시작하던 사이클의 초입에 해당하던 때였습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오히려 지수가 올랐는데요. 네. 탄핵 소추안이 국회 동의를 얻은 날 코스피는 2024에서 석 달 뒤 탄핵 선고가 내려진 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97까지 올랐습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가 감세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탄핵 정국을 맞게 된 셈인데 과거 두 번과 비교해서 지금 이 상황이 가장 안 좋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사고 증시가 반등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대외 환경이 좋아야 하는데 네. 지금은 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리스크가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는 관세 부과가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관세를 실제로 부과하게 되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
고금리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는 특히 신흥국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국내 주식을 파는 것도 이런 우려가 크다는 설명인데요. 이런 가운데 미중 갈등은 공급망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란 지적입니다. 실제 미국이 HBM 등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에 나서자 중국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원료 수출을 막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는 크나큰 악재란 지적이 있는데요. 내년 1월 취임에 맞춰서 한미 정상회담 등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외교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난 두 번의 탄핵 정국과 비교했을 때 현재 증시 환경이 가장 나쁘다고 평가했습니다. 뭐 희망적인 소식이 거의 없는데 그렇다면 좀 기대를 걸 만한 부분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코스피의 가격 매력을 주목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지난 7월 연고점을 세울 당시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10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8배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10년 평균이 10배 수준인 걸 감안하면 가격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때문에 증권업계는 코스피가 2,300에서 2,400선을 전후로 해서 바닥권을 형성할 것이란 시각이 있는데요. 이미 지수가 2,450선까지 지금 밀린 상태니까 더 떨어지면은 기술적 반등을 꾀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너무 떨어져서 더 이상 내려가기 어렵다는 점을 그나마 위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인데요. 앞으로 더 지수가 밀리게 된다면은 AI 반도체 또 제약 바이오를 중심으로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이 비상계엄 사태의 충격이 우리 경제를 흔들자 정부 경제팀은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 금융당국 수장들까지 참석하는 이른바 F4 회의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열렸습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수환 기자, 오늘 그 해외에서 온 전화를 많이 받았다. 이런 말을 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가장 눈에 띕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번 계엄 사태를 바라보는 충격이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크다는 겁니다. 수많은 질문들이 이 총재의 휴대전화나 메일로 직접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우리 국민들은 짐작이라도 하는데 나라 밖에서 보기에는 정말 쇼크라는 거죠. 경제수장들이 이틀 연속 회의를 갖고 계속해서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내는 배경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앞서 어제 정부는 10조 규모의 증권시장 안전펀드와 40조 규모의 채권시장 안드펀드 등을 통해서 시장에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오늘도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융, 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일단 경제사령탑들은 한 목소리로 이 비상계엄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 기자,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계엄 사태로 위축된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S&P 분석입니다. S&P는 리포트에서 신용등급 AA 수준의 주권 국가로서 계엄 사태는 매우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이번 사태가 투자자들에게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켰을 수 있다는 거죠. 경제나 금융, 재정, 신용 등의 지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건 우리 정치권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 여부겠죠.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위험 부담을 줄여주려면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고 여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죠. 한동안 전국 불안이 이어지면서 원화를 비롯한 국내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 우리 경제가 지난 3분기에 0.1% 성장하는 데 그쳤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4분기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오늘 이창용 총재가 당장 경제나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계획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죠. 네, 3분기 성장률은 한국은행 전망치는 물론 시장의 기대에도 한참 낮았죠. 가뜩이나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에 탄핵 정국까지 현실로 다가올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란 위기감이 감돕니다. 이에 금리를 조금 더 빨리 내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에 한은 총재 일단 앵커 말대로 선을 그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없기 때문에 경제 전망을 바꿀 필요가 없다. 내년 2월 전망을 할 때 새로운 데이터를 보고 금리 경로를 바꾸게 될 거라는 건데요. 이 와중에 글로벌 경제기관들은 잇따라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CT가 오늘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0월 말 1.8%에서 1.6%로 내린 겁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골드만사스 등 세 곳이 2%대를 전망했지만 지금은 주요 글로벌 IB 8곳이 일제히 1%대 후반 성장을 예상하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죠. 계엄 사태가 불러온 후폭풍이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되진 않을지 긴장감이 커집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였습니다. 이 트럼프 효과를 등에 업은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이제 2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38분경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대선이 치러진 지난달 초만 해도 7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트럼프 당선이 결정된 이후 한 달 사이 50% 가까이 폭등한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 직후 100억 관의 가상자산 전담 보좌관 신설을 검토했고 전날에는 차기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상자산의 우호적인 폴 애킨스를 지명했습니다. 폴 애킨스 차기 SEC 위원장은 3조 달러 규모의 가상자산 시장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비트코인은 달러의 경쟁자산이 아닌 금의 경쟁자산이라며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내놓은 점도 비트코인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10만 달러를 돌파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2조 120억 달러, 우리 돈 2,850조 원으로 전 세계 자산 중 7위에 올랐습니다. 국내 증시의 코스피 코스닥 시총도 뛰어넘었습니다. 월가에선 내년에도 비트코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프랭크 스파이저 메타파이드 CEO는 비트코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 말에 15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And so what you have to do is you have to take a very near-term view and just look at, given the current conditions, the current supply that's out there, and how fast it gets removed from the trading pools, what that's going to look like. And what it does look like is there's not enough Bitcoin out there to satisfy demand right now. 비트코인이 사상 첫 10만 달러 시대를 열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과열에 대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국면에서 가장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인 건 바로 외환 시장이었습니다. 이 환율은 과거 두 차례 탄핵 정국에서도 높은 변동성을 보인 바 있습니다. 유주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3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1,402원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밤 10시 27분경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새벽 1시 1분 사이 뉴욕 차액 결제 선물한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40원을 단번에 뛰어넘었습니다. 급등한 환율은 다소 내려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1,410원대에서 움직이며 최근 2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과거 탄핵 전국 사례에서도 원달러 환율은 불안한 정치 상황을 반영하며 높은 변동성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초 1,140원 전후에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12월 5일 1,170원대로 올라갔고 연말이 되며 1,210원 수준까지 변동폭을 확대했습니다. 이후 하향 안정하다 헌재 결정일 반짝 오른 후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앞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반대로 움직였는데 탄핵 소추안 가결 당시 1,160원대이던 원달러 환율은 헌재 기각 판결을 전후로
1,190원 가까이 올랐다가 하향 안정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맞은 탄핵 정국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8년 전과 유사하지만 외환 시장을 둘러싼 여건은 보다 어려워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세계 경기는 호조 경기로 좀 돌아서면서 연준은 금리 인상을 단행하려는 기조로 우리 경기에 반영되면서 환율이 좀 떨어지는 쪽으로 나타났었는데 전 일기 체제와는 다르게 중국과의 통상 마찰, 관세 정책, 재정 정책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강달러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한편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갖고 계엄 사태 이후 새로운 쇼크가 없다면 환율이 천천히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외 투자자들의 충격과 오해는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은 이제 우리 기업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요 성장 산업들이 중국의 추격에 무너지고 있고 트럼프 리스크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서 탄핵 리스크까지 더해졌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 나왔습니다. 고 기자, 현재 기업들 분위기는 조금 어떻습니까? 네, 기업들 재계 주요 기업들은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 사태와 또 대통령 탄핵 소추로 전국이 급변하면서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LG, SK 등 주요 기업 대부분은 이미 비상 경영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관세 폭탄을 예고한 데다가 또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위해서 특사를 보내 그 국제 정세 변화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계 한 고위 인사는 이번 사태를 두고 생물처럼 계속 움직이는 상황인 만큼 뭔가를 파악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서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여당이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채택을 했지만 무기명 비밀 투표인 만큼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야당 의원 192명에 여당 의원 8명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되고 대통령 직무는 정지됩니다. 재계 각 기업들은 이번 사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12월은 기업들이 주요 경영진 인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사업 계획을 짜느라 분주한 때입니다. 다가오는 트럼프 리스크에 국내 정치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내년 경영 전략은 그 어느 때보다 리스크 관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용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SK 사장단 인사 키워드는 기술 강화와 경영 안정입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과 광노정 SK하이닉스 사장 등 주요 계열사 CEO 대부분이 유임했습니다. 지난해 부회장단 4명이 이선으로 후퇴하는 등 대대적인 세대 교체를 단행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상반기부터 진행한 그룹 구조조정으로 일부 계열사 인사가 교체됐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대신 전사 역량을 인공지능에 집중하기로 한 만큼 기술 인재 발탁은 빼놓지 않았습니다. HBM으로 나홀로 성장을 이룩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기술통으로 꼽히는 안현 사장을 개발 총괄로 승진 임명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이끈 김필석 박사를 최고기술 책임자에 영입했습니다. 기술 중심 인사에서 눈에 띄는 건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해 미국 대관 역량을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 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폴 딜레이니 부사장이 북미 대관 총괄을 맡아 향후 트럼프 행정부와 소통합니다. SK 사장단 인사를 끝으로 삼성과 현대차, LG 등 주요 그룹의 연말 인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현대차가 호세 무녀스 CEO를 임명하며 첫 외국인 CEO라는 파격 인사를 선택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안정을 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존 3인 부회장 체제를 확립하며 반도체 사장단 쇄신만 단행했고 LG전자 역시 조주환 사장이 유임하며 사업 조직을 효율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실적 반전을 만들기 위해 기술력 진보에 역량을 쏟아야 하는 시기 우리 기업들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새로운 정치 변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환율 등 주요 경제 지표가 흔들리는 한편 해외 바이어 미팅이 취소되는 등 글로벌 사업에 대한 타격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특히 미국 전기차, 반도체 생산기지 완공을 앞두고 국내 정치 불안정성이 기업과 정부의 민관 협력까지 해칠까 우려도 나옵니다.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보조금 어떻게 될지도 좀 미지수가 돼버렸고 국내로 들어오면 지금 반도체법 아마 필요할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이제 정권이 바뀐다 그러면 기업들은 더 변수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기업들은 아마 중장기 계획보다는 실시간 대응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삼성과 LG가 이달 중순 각자 글로벌 경영회의를 펼치는 등 재계는 내년 경영 전략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경영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경영 전략 초점이 위기 대응에 맞춰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당장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년 1월에 출범을 하는데 이 고 기자, 네. 만약 이제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되고 또 네. 대통령실이나 정부 업무가 마비된다면 이게 대응이 되겠습니까? 기업들 걱정이 크죠? 맞습니다. 이제 최근 몇 년간 이제 국내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돈이 100조 원이 넘습니다. 내년 1월 미국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보조금이나 관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 차원에서 협상과 그리고 이제 기업으로의 정보 공유가 필요한데요. 국무위원 사퇴 표명과 같은 이제 컨트롤 타워 마비로 협상력이 약화될 우려가 큽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유성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시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을 한 달 넘게 남겨두고 있지만 벌써부터 관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데 이어 어제는 과거 한미 FTA 폐기를 주장했던 피터 나바로를 무역 수석 고문에 내정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SNS에서 피터 나바로는 한미 FTA 같은 불공정한 협정을 재협상하는 데 도움을 줬다며 한국을 향한 무역 공세를 노골화했습니다. 문제는 계엄 여파로 국무위원 전원과 대통령실 참모진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 같은 공세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가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산업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손질하겠다고 밝힌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불확실성을 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은 바이든 정부가 첨단 산업을 미국에 유치하기 위해 만든 법안인데 트럼프 당선인은 두 법안이 미국에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IRA와 칩스법에 대한 손질을 예고한 터라 우리 정부도 대미 외교에 나서야 하는 시점이지만 적기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까지 받게 됐는데 국내 기업의 불리한 조치를 속절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의 퇴짜하고 연결되는 모든 사람과 접촉을 해야 돼요. 또 정부는 아예 손을 놓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대응이 안 되는 상태고. 실제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인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이 14일 방한할 예정이었지만 계엄 여파로 취소되면서 외교 공백의 틈은 점차 벌어지는 중입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공약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대 20%의 보편 관세까지 언급한 상황. 미국 중심의 냉혹한 외교 현실이 경제 컨트롤 타워가 사라진 한국에겐 더욱 차갑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제 우리나라 핵심 수출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나 예산이 이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제 철강이나 석유화학처럼 지금 이제 그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산업에 대한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원전처럼 현 정부에서 밀고 있는 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성장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현대차와 기아의 노조가 소속된 이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오늘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을 했는데요. 오는 11일부터는 정권 퇴진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해서 생산 차질이 우려됩니다. 어제 오늘 경제부처 수장들이 탄핵 여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크지 않다면서 안정화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만 산업 현장의 체감은 한파 그 자체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 경제가 내년 1%대 성장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경제에 둘러싼 이 대내외 파고가 거세진 상황에서 오는 7일 국회 탄핵 표결 결과와 이후 전국의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